안녕하십니까. 임세훈의 북토크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책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회고록, 판문점의 협상가, 이 책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실제 한 65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요. 좀 두껍습니다. 두꺼운데 실제 읽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고요. 속도감 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자면 지금 현재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입니다. 실제로 아직 한 번도 못 만나뵀습니다. 참고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지금 수석 부의장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십니다. 일단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양력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같은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토통일원 공산권 연구관, 그리고 남북대화 운영부장, 그 다음에 청와대 통일비서관, 민족통일연구원장, 또 제11대 통일부 차관, 국가정보원장, 통일특별보좌역, 그리고 제29대 30대 통일부 장관을 지냈으며 남북관계 최전선에서 일했다. 지금 현재는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으로 일하며 여전히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애쓰고 있고, 그리고 수공장 애청자라고 하시면 한반도의 현인이라고 이 김어준 공장장이 상당히 좀 존경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세현 장관의 회고록이기 때문에 실제 대한민국 정부에서 추진했던 이 정책에 대한 내용하고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세현 전 장관 시점으로 회고록을 쓴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를 본인이 지금 수석 부의장으로 있지만 이 민주평통을 기획하고 출범시킨 사람이 바로 정세현 전 장관입니다. 그러면 박정희 정부 시절에 대북 정책은 어땠냐? 제가 이제 짧은 에피소드로, 실제 이제 박정희 정부 시절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산 정부하고 그 다음에 이 민주정부하고 자유민주주의하고 어떤 체제가 더 우월한지 판가름이 안 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북한 같은 경우는 자원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 박정희 정부 시절만 하더라도 이 김일성 이 공산권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밀려 있었어요. 뭐 지금은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잘 살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이 좀 더 경제적으로 좀 우월한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같은 경우는 김일성 주석 같은 경우는 이 독립운동을 했었고, 또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친일을 했었기 때문에 좀 내부적으로 컴플렉스가 상당히 많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 시절에서는 대북 정책을 방어적인, 그러니까 북한에서 선전선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응해서 남한이 대응하는 정도의 좀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에 반해 이제 전두환 정부 시절에는 이제 경제적으로 우위에 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두환 정부 시절부터는 경제적 우위 덕택에 우세적으로 나갔다. 북한이 선전선동을 하기 위한 단체를 만드니까 거기에 대항해서 더 크고 압도적인 사단급의 민주평통을 출범시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이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평통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 시절 대북 정책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다 그러면 이 책을 보시면 충분히 많은 얘기를 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이 많은데, 그러면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대북 정책은 어땠냐? 노태우 대통령은 사실은 전두환 정부 다음에 이 군부 출신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전향적인 정책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실제 그러진 않더라고요. 실제 보면 남북 관계에 대해서 남한이 1987년 민주화를 계기로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나왔다는 평가가 있다. 그래서 사실 이때 대한민국이 소련하고 국교를 맺고 또 중국하고 또 수교를 맺습니다. 그러면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대북 정책이 어땠을까? 네. 이 책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도 깜짝 놀랐죠. 북한의 황장혁 비서가 망명을 합니다. 대한민국으로. 그래서 이때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북한 체제가 망한다. 북한이 망할 수도 있다. 결국 김영삼 대통령도 북한 체제가 그러니까 북한이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적 기조가 계속됩니다. 근데 이 김영삼 대통령,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시절에 우리가 보통 이제 북한에 이제 쌀을 퍼준다, 그러니까 대북 지원에 대해서 하면 대부분 김대중 대통령을, 그러니까 DJ를 생각을 하는데 실제 처음으로 북한에 이 쌀을 지원한 그 정부가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사실 이제 그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선거철 때마다 아니면 북한하고 그 어떤 협상을 할 때마다 이슈화 됐던 부분들이 여기에 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이 개성공단, 이제 공단이 이제 급속도로 이제 빨라집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은 아까 본인 말도 본인 고향인 통천에다가 이 공단을 만들고 싶었는데 거기에는 군사기지가 많습니다, 북한에.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이 반대를 하죠. 그래서 하려면 신의주에 해라. 근데 신의주는 남한에서 멀었기 때문에 물류비랑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계속 이제 토론을 하다가 결국은 개성공단에다가 개성에다가 이 공단을 만들죠. 왜냐면 이 남쪽을 겨냥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군사 요충지인데 거기에다가 그곳을 군대를 다 무르고 개성공단을 만든다고 하니까 일단 북한군 입장에서는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 군부는. 근데 김정일 위원장이 군부에게 뭐라고 꾸짖었냐면 그러면 개성은 누가 먹여 살릴 건가? 군부가 먹여 살릴 건가? 라고 했더니 찍소리를 못하고 내놨다. 네, 그런 관련된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성공단에다가 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2천만 평을 내놨답니다. 공단 지역이 800만 평이고 1,200만 평은 향후 이제 배후 도시로. 하지만 지금 현재는 그 일부만 개발을 했고 현재는 개성공단이 막혀 있죠. 그래서 북한 체제를 좀 더 빨리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 교류하거나 아니면 지원하는 게 아니고 더 압박하고 또 교류를 차단하고 그런 정책을 펼쳤죠. 북한 체제는 공고하다. 이제 그런 내용이 좀 더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대북 정책인데, 그래서 오늘 비건 대표가 뭐 남북 간의 이 교류나 뭐 그걸 지지한다고는 했지만 그 맥락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지지 뒷면에는 뭐냐면 한미 워킹 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보폭, 우리가 생각하는 이 수준에 맞춰서 가라. 이제 그런 저는 그 위압이라고 봅니다. 저도 한 이틀 만에 속도감 있게 읽었는데 확실히 이제 그 대담을 책으로 묶다 보니까 상당히 좀 재밌고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북한의 진면목 아니면 어떻게 외교를 하는지 정세현 전 장관에 의하면
외교는 절대 다른 나라를 안중에 두면 안 된답니다. 무조건 어떻게 해야지 자국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외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외교는 어떻게 하면 미국하고 동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외교라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네. 네, 임세훈의 북토크. 네, 오늘은 정세현 장관의 회고록을 좀 다뤄봤고요. 사실 오늘은 그 이태범 시인의 청개구리 시험지. 그래서 사실 이태범 시인님을 모시고 그 시집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 했는데 다음 주에는 이태범 시인을 모시고 이 인물 토크를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임세훈의 북토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